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타겟티드 코로나 구호 법안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88만 4천 건으로 전주와 변함없어 일자리 회복의 열기가 식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내일 금요일부터 추가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 유권자의 61%가 선거일 전에 투표한다고 밝혀 4년 전보다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이 기존의 규모보다 절반으로 줄인 5천억 달러짜리 특정 목표 코로나 구호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였으나 60표에 미달해 실패했는데요. 이에 따라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9월 안에 확정할지 아니면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5천억 달러짜리 스키니 또는 타겟티드 구호 법안은 예상대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을 제외하고 기존 제안보다 절반으로 줄인 5천억 달러 규모의 특정 목표 구호 법안을 상원 본회의 절차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00원이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랜폴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찬성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는 턱없이 부족해 최종 가부 표결에 붙이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안은 기존 헤일스 법안의 총 규모보다 절반인 5천억 달러로 줄이면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모기지와 렌트비 지원,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등 민주당 제안들을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연방 실업수당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고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의 2차 시행, 안전한 계약 지원, 코로나 백신과 테스트 지원 등만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은 미국민들을 직접 돕는 게 아니라 자당의 정책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선거전에서 발목 잡는 민주당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 상원안은 코로나 사태 대처에 필요한 필수사항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시도가 예상대로 무산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은 이제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9월 안에 최종 확정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도 의회가 추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선거 전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연방 의원들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9월 안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1월 3일 선거일 전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88만 4천 건으로 전주와 변함없어 일자리 회복의 열기가 식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기본 실업수당 1,338만 5천 명에다가 연방 실업수당 1,601만 4천 명을 합해 2,96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화되지 않음에 따라 일자리와 경제 회복의 열기도 식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지난주 88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88만 1천 건에서 사실상 제자리한 것이며 월가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던 85만 건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미국의 기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2주 만에 다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져 회복 열기를 내는 듯 했으나 뒷걸음은 아닐지라도 그 회복 열기는 식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기 시작한 연방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건수는 지난주 83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40개 주 이상이 연방당국의 승인을 받고 순차별로 트럼프 실업수당 3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해 연방 실업수당 신규 청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8월 22일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각 주별 기본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1,338만 5천 명으로 나타나 전주보다 9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등은 1,60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합해 모든 종류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무려 2,96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봄 셧다운되는 바람에 발생했던 실업대란, 실직 사태에서 고통받았던 실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복귀했으나 회복의 열기가 다시 식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확화되면서 경제활동 재개와 일터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2조 2천억 달러나 투입했던 메이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약효가 떨어졌음에도 차기 패키지가 넉 달이나 겉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에 추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급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되면 1,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회복시킬 것으로 강조하며 워싱턴 정치권이 조속히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주정부들이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는 내일 금요일부터 추가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6주 동안 제공되고 수혜 대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버지니아주는 오는 20일부터 400달러 내지 500달러의 실업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경 기자입니다. 워싱턴 일원에서 메릴랜드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는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급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 내일 금요일부터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승인 시기가 한 주 앞당겨져 내일부터 총 6주 동안의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가 지급하게 됩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8월 20일 메릴랜드 실직자들에게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위해 임금 상실 지원 신청서를 FEMA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가 300달러 수당은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소급 지원되며 최소 100달러의 주당 급여액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실직했거나 부분적으로 실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제공하는 주당 100달러라고 하면 추가 300달러를 더해 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청구인은 새로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비컨 원스톱 포털과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하루 내지 이틀 이내에 자격이 되는 가장 빠른 날짜로 소급해 일시불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도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오는 20일부터 지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한 주에 최소한 1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고 액수가 100달러 미만인 수령자들은 제외됐습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지원금과 주정부 자금이 덧붙여져서 400달러 내지 50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금 상실 지원 프로그램 LWA에 모두 440억 달러를 배정했으나 앞으로 5 내지 6주 정도만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수급자들을 가려낼 예정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 추가 실업급여가 제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해는 10명 중 6명이나 선거일보다 먼저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 등으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혀 대선 캠페인 전략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4년 전에 비해 20%포인트나 급증하면서 우편 투표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연 사태로 개표가 늦어지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백악관 레이스에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진영이 투표 패턴의 급변에 맞춰 캠페인 전략도 대폭 바꿔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은 10명 중에 무려 6명 이상이 11월 3일 선거일보다 앞서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유권자 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인 61%가 11월 3일 선거일보다 이전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4년 전의 사전투표율 41%보다 20%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 겁니다. 사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가 30%로 가장 많고
선거사무소 또는 드롭박스에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드롭오프가 14%, 그리고 직접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는 조기 투표가 1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유권자들은 71%나 조기 또는 우편 투표로 사전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백인 유권자들은 58%가 선거일 이전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들은 71%나 직접 투표장에 나와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원들은 39%, 무당파들은 47%가 직접 투표를 선호해 우편 투표 비율이 61%, 53%로 더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직접 투표자들이 많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고 우편 투표가 높으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자들이 8천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투표일 당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 못해 개표가 늦어지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승부를 판가름하는 격전지들에서는 대부분 우편 투표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선거 당일 최종 개표가 끝나지 않아 승자가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 선거일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가 된 후 수일 후 우편 투표까지 개표하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부정선거 의혹, 불복 사태로 이어져 대혼란에 빠질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 내 15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강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이란,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도 모두 포함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공항에서 실시한 발열 검사가 지난 몇 달간 큰 효과가 없었다며 입국 제한 요건을 오는 14일부터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공항에서 진행되어 오던 검역 검사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는 14일 월요일부터 국제선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 이란, 브라질과 같은 특정 국가를 포함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도착하는 승객을 태우는 모든 항공편 안내 요건이 제거되고 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와 같은 검역 검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CDC는 코로나 선별 검사가 당시 무증상에 열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보일 시 선별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보다 나은 공중보건 조치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선별검사 종료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CDC에서 잠재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극히 적은 수의 승객을 가려내기 위한 15개 공항에서의 검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부 공항에선 고위험 국가에서 도착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병력, 현재 상태, 발열 검사 등 선별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고위험 국가의 승객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항의 줄이 길고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공항 검사를 종료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15개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67만 5천 명의 승객 중 15명 미만이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 내 검사 종료 결정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하려는 감염된 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강조했고 지난 5월 25일 이후에는 브라질에서 오는 여행자의 입국 제한을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영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가계 재정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내할 돈은 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의 그 재정 부채 같은 것을 줄여보거나 또 탕감받을 수 있을지 크리스나 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특히 사업이 문을 닫았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되거나 렌트비를 내야 되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은 닫았는데도 그 리즈 비용은 또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은 어려운 게 뭐 상당히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모게지 페이먼트나 렌트비 같은 것을 못 냈을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빚이랑 리스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분들은 크레딧 카드 연체가 되고, 일단은 일을 못 나가시니까 furlough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잡을 더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local bill도 local bill이지만 federal bill 쪽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빌들이 지금 이제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퀄리파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지금 당장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로드면 랜드로드, 크레딧 카드 컴퍼니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해가지고 우리가 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득은 떨어졌는데 내야 될 뭐 크레딧 카드나 미니멈 페이먼트 내기도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은 납부를 뭐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구호 대책이 좀 있나요? 그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조금 더 너그럽게 defer payment, minimum payment을 defer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내고를 했을 때에 그 페이먼을 나눠서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은 그렇게 지금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조언을 주시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파산은 조금 더 너무 좀 가격, sort of extreme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채무의 빚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좀 recover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debt negotiation이에요. 그래서 debt negotiation이라는 건 내가 이제 credit card bill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불의 빚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빚에 대한 거를 파산은 안 하고 조정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ment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pennies on the dollar, 그러니까 10만 불이면은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내드리게끔 해드리면은 그 대신 이제 그거랑 bankruptcy의 큰 차이점은 debt negotiation 할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installment payment을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가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bankruptcy 보통을 했을 때는 chapter 7 같은 경우에는 있는 빚을 다 탕감을 받는 거고요. 네. 10만 불이 이제 개인 부채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쓴 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빚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불 정도로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회사마다 또 이제 그 사람 크레딧 체크도 하고 asset 체크도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고 인컴이 얼마나 되고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한 분 중에 한 30만 불 빚이 있었는데 3만 불에 해결해 드리는 분도 있으세요.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빚 부채 조정을 받으면 이제 크레딧 점수가,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쓴 경우에는 어차피 벌써 그 스코어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그 부채 조정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파산을 했다가 하면은 뭐 7년인가 10년인가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딧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부채 조정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다시 또 회생을 해서 크레딧 점수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bankruptcy를 해도 사실은 물론 그 뭐 7, 8년 그렇게 정도 안 걸리고 bankruptcy를 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다시 bankruptcy를 몇 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융자 프로그램도 보면은 한 3년 안에 또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2, 3년 안에 벌써 크레딧 카드 다 쓰시고 또 집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도 또 사시고 하시니까 내가 빌려서 잘 갚기만 하면은 저기 크레딧은 괜찮아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지금 그 bankruptcy를 하신다든지 지금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보다는 지금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큰 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채무 조정과 파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우선은 채무 조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더 알 것 같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제 파산 법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주신다.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원하셨다가도 bankruptcy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컴이 없으시거나 목돈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으셔도 그 돈을 내시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bankruptcy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컴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서 bankruptcy는 하시기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는데 뭐 paid off 된 집이라든지 에퀴티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캐시아웃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채무 조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일단은 채무 조정을 받아서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조금이라도 좀 있느냐 거기에 좀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